호그미디어. 2016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인사드리는 편의적 브리핑의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입니다. 저번에 이 파일럿 방송이 올라갔었는데요. 파일럿 방송 올라간 이후에 저희가 다시금 순위권 700위대에 머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찐따 라디오 빨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가 다시 랭킹에 오를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고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박성수 씨 더민주의 개사료 보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3일 전이죠. 지난 11일이죠. 네, 11일 날 발표한 그 공청 검토 결과에서 이제 전 병원, 정청래 국회의원 등 이제 현역 의원들이 현재 지금 컷오프된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었는데요. 그 관련된 기사입니다.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박성수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개사료를 보냈습니다. 예, 이 박 씨는 그 11일, 그러니까 컷오프 소식이 나온 날 당일이죠. 전북 군산의 소룡동 우체국에서 영등포구 더민주 중앙당사로 개사료를 붙였는데요. 예, 그분께서 그 박 씨가 개사료를 붙이기 전에 우체국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 그리고 비판 글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 풍자 포스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 재밌습니다. 예. 이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 그리고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쓴 혐의 때문에 5월 11일 날 지난 5월 11일 날 기소가 돼서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대구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현재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스노든도 쓰는 시그널,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그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가 시그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분은 2013년도에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서 기밀을 폭로해 미국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든 씨가 언급한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을 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이 시그널이라는 게 왜 각광을 받는가? 이것은 제3자가 메시지를 엿보거나 정부가 검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그 카톡 사찰 때 유행을 했었던 텔레그램 이주 사례와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메시지 발송 시작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이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메신저 서버에 대화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고 전송한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또한 삭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초에서 1주일까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음성통화 기능의 보안 적용, 그리고 화면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면 해커의 화면 탈취 공격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 외에도 챗 시큐어, 사일런트 서클 등의 메시지 암호화 기능이 뛰어난 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일단 시그널 앱은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사용을 해본 이후에 별도로 공지를 하든가 방송을 하든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ISA 죄송합니다. 발음 잘못했어요. ISA 출시 D-1 지금 당장 들어야 하나. 자, 이 ISA라는 게 이제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요새 좀 나름대로 그 자산 형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화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2월 1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재산 늘리기라는 말을 쓰면서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ISA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계좌 하나에다가 이제 예금 적금, 펀드, 주가 연계증권 등의 그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언론에서 대들 홍보 중입니다. 이것의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그냥 근로소득자, 사업자, 자영업자죠. 농어민이라면 한도가 최고 2천만 원, 그리고 최고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군다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상 이제 절세 혜택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품 운용에 대한 결과로 나온 그 순이익에 대해서 5년간 연 2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천재지병 같이 보험사 같은데 어쨌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계좌 유지 기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을 못 채우면 세제 혜택도 무효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이 언론에서 한창 들끓었었던 재형저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평을 좀 하고 싶네요. EBS 다큐 시리즈의 그 자본주의라는 그 4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은행은 항상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가져간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연합뉴스입니다. 10대 여고생 인터넷서 폰지 사기 2,790만 원 챙겨라는 제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제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이거는 작성을 해준 것 같은데, 작성이 아니라 이제 사건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챙긴 혐의, 사기 혐의죠. 이걸로 오 모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날에 밝혔습니다. 이제 이 오 양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서 윤모 씨 등 45명으로부터 엄청난 돈 2,792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에 이제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주면 12일에서 30일 뒤에 이제 상품권 대신 원금의 이자의 50에서 100%를 더해서 되갚아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이제 이전에 그 빌려줬던 분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밑돌 빼서 말을 또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게 되는 일종의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인 거죠. 이제 이자 지급을 감당을 못하자 결국엔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양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수십만 원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나 기존 구매자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서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다고 경찰이 진술을 했습니다. 참. 네. 20대 기획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는 토사장 혹은 여자 경우에는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회라는 기사가 좀 나갔었는데요. 2012년도 대선 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나갔었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절대 범죄나 성매매는 아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전히 연합뉴스네요. 예. 불야성 도시에 살면 비만, 불면증 위험 높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밤에도 각종 조명으로 환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만이나 불면증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인데요. 연구팀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39살부터 70세까지의 한 8,500여 명의 건강, 거주지 정보, 그리고
미 군사 기상 위성이 수집해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지역별 야간 야외 조명 밝기 자료를 함께 분석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야간에 밝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만에 노출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그 빛공해죠. 빛공해가 어두운 지역 주민의 1.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한 수면 시간, 잠드는 시간, 그리고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적 코골이 역시 어두운 지역보다는 밝은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야간의 빛이 생체 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정기영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빛 공해 방지법이 있지만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야간 조명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주의 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계속 제가 과거 얘기를 하는데 일전에 전신주를 뽑는다. 혹자는 강을 정비해서 여러 가지로 친환경 성장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성경지명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됐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원에서 가져온 거고요. 달콤한 화이트데이 젤리, 충치를 선물했지 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화이트데이 선물로 젤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음식물 충치 유발 지수는 이제 사과와 라면이 10, 그리고 초콜릿이 15, 인절미와 도넛 19, 비스킷과 과자가 27, 캐러멜이 38, 충격적으로 젤리는 46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젤리가 사과나 라면의 4.6배, 과자보다도 1.7배, 약 2배 정도 충치가 잘 생기는 건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강북 성심이 아니군요. 또 사기를 칠 뻔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치과 서종철 교수님의 도움말에 의하면 치아에 부담을 주는 단단한 음식물을 피하고 검은 수분 정도만 씹고 뱉는다. 간식을 다 먹은 후에는 바로 이를 닦는다. 설탕과 시럽이 많이 들어간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마시거나 입안의 텁텁함을 없앤다고 사탕을 자주 먹는 것도 금물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아에 겉껍질이 단단하지만 속은 약하다. 그러니까 치아 수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라는데,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과에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차라리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고요. 장그래, 최택, 이세돌 알파고, 바둑 열풍 분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요 최근에 그 구글사의 AI 알파고와 그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의 대국이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 기사를 채택을 했습니다. 바둑이 뜨고 있고 바둑 문외한들도 열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령 기사 이런 게 나왔죠. 불개패라는 거라든가 뭐 대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둑 용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청주시 바둑협회가 바둑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정정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뭐 여러 가지 창의력, 사고력,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종합 학문이다. 그리고 이 세기의 대결로 바둑 애호가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인터뷰 내용엔 밝혔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나온 그 최택이라는 거는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온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당시에도 논리 관련해서 이 바둑이 상당히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열풍이 사라져가는 기원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편의적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쓸모없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 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